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발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디카페인 커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딱 한 번 마셔봤는데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맛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디카페인 커피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디카페인 커피를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디카페인 커피하고 일반 커피하고 정확한 맛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원산지하고 같은 지역의 커피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걸 찾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로 카페인을 제거한 과테말라 안티구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선택했고요. 디카페인 그 생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두운 색상의 생두 있잖아요. 이게 바로 디카페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두 가지 생두 모두 다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예요. 이렇게 색상이 어둡다 보니까 로스팅하기도 좀 어려웠어요.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제 로스팅을 할 때 샘플봉으로 체크를 하면서 원두 색상하고 향미를 체크하는데 육안으로 색상만 보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처음인데도 잘 벗겨져서 무사히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이 두 가지 커피를 추출한 다음에 제가 마셔보고 맛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녹화 당일날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손님을 붙잡아다가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디카페인 커피인지 맞추기입니다. 참고로 그분은 아이스로만 커피를 즐겨 드셔서 아이스로 해야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장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핸드 드립을 했고요. 레시피는 동일합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안으로만 봤을 때? 아니요, 육안은 똑같아요. 네. 자, 한번 드셔보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디카페인인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와, 이거 어렵다. 와, 이거 똑같은데? 잠깐만, 한 번만 더 다시 네, 한 먹어보자. 번만 더. 왼쪽. 네, 틀렸죠. 노란색이 디카페인이었어요. 아니,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었거든요. 자기 바리스타 경력 8년차라면서 어떻게 카페인 없는 커피를 못 맞추겠냐면서 엄청 자신감이 있었는데 당당하게 틀렸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따뜻한 걸로 주니까 냄새만 맡고도 바로 맞추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진즉 따뜻한 걸로 주지 왜 아이스로 고집해갖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8년차 바리스타도 쉽게 못 맞출 정도로 맛이 비슷하다는 거죠. 저도 마셔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맛이 비슷해요. 그래도 맛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가장 눈에 확 띄는 맛 차이는 그 과테말라 안티구아의 특유의 스모키한 향 있잖아요. 그게 디카페인에는 1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맛 자체가 디카페인이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요 차이 빼고는 거의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카페인을 제거하길래 이렇게 맛있는 디카페인을 만들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물을 이용한 방법이랑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방법, 이 두 가지가 많이 들어와서 이 두 가지 방법만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위스에 있는 커피 회사가 물을 이용해서 카페인을 제거했다고 해서 스위스 워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정확하게는 물과 활성탄소 필터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일단 생두를 뜨거운 물에 넣고 수용성 성분을 최대한 뽑아냅니다. 수용성 성분이 전부 다 뽑아내면 그 물속에 있던 생두는 가져다 버리고요. 수용성 성분이 가득한 이 물을 활성탄소 필터에 여러 번 걸러내 줍니다. 그러면 이 활성탄소 필터가 입자가 큰 카페인을 막아주고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카페인만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항 속에 있는 스펀지 여과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신기한데요. 이 수용성 성분이 녹아있는 물에 새로운 생두를 넣는 거예요. 이 물은 카페인을 제외한 수용성 성분은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생두의 다른 성분은 물에 녹지 않고 카페인만 물에 녹아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은 다시 활성탄소에 넣은 다음에 카페인을 제거하고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 디카페인 생두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체 상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를 초인계 유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 초인계 유체, 이름부터 어렵죠. 고등학교 때 배웠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잤나? 아무튼 그래서 초인계 유체 먼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보통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인위적으로 초인계 유체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높은 온도랑 높은 압력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느 한 부분, 이 임계점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산화탄소가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인계 유체예요. 그래서 이 초인계 유체는 기체와 액체 두 가지의 특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액체만큼 용해력이 좋고요. 기체만큼 침투력이 좋습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혼합물의 특정 성분을 분리할 때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이 초임계 유채로 디카페인 생두를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세 가지 통이 필요한데요. 초임계 유채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는 통이 필요하고요. 분리된 카페인을 저장할 수 있는 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카페인을 제거할 생두를 담는 통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통이 조금 비싸다고 하네요. 일단 초임계 유채가 이 관을 통해서 생두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초임계 유채 이산화탄소는 생두에 침투를 해서 카페인만 쏙 걸러서 다시 이 관을 타고 카페인 저장통에 들어가게 되고요. 카페인 저장통은 평기와 평온도거든요. 그래서 초임계 유채 상태였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기체로 변해서 이 관을 통해서 나가고요. 카페인은 여기 밑으로 떨어뜨려서 따로 저장해 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카페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초임계 유채통에 들어가면 초임계 유채 상태로 변하게 되고 또 다시 생두한테 가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또 이렇게, 아무튼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카페인만 따로 모아뒀는데 이 카페인만 모아둔 것은 따로 이제 사용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두통약 같은 경우 카페인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그런데 역사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네, 뒤로 가기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역사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카페인은 1819년 룽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커피를 뜻하는 카페랑 알칼로이드 물질의 약자인 INE를 붙여서 카페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참고로 괴테가 커피를 마시면 왜 잠이 안 오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 룽게한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커피가 유럽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의심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의심을 받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죠. 홍차 대 커피.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시면 재밌어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드빅 루젤리우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루드빅 루젤리우스는 아버지가 커피 시음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셨고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1903년에 커피가 바다에 빠져서 건졌는데 이걸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출해서 마셔봤는데 아니 웬걸? 각성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소금물로 커피를 찐 다음에 벤젠이라는 용매를 이용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벤젠이라는 용매가 1950년경에 발암성 물질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벤젠이라는 용매는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카페인을 제거하고 발암성 물질을 넣게 된 거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카페인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아무튼 디카페인을 찾으시는 분들은 커피에 예민하시거나 커피를 이미 많이 드셨다거나 아니면 임산부가 가장 많이 찾고 있죠. 그런데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카페인이 100% 제거된 건 아니에요. 0.3%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0.3%도 싫으신 분들은 다른 대용품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